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이 더위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제 사연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작이 되었거든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알아봤지만 과도 선호하는 과가 아니었기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사촌형부터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사촌 누나까지 제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끝도 없이 쏟아졌으니까요. 너 이력서는 넣고 있는 거야? 넣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혹시 대기업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대기업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우선 일하면서 스펙 좀 쌓고 더 좋은 회사로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나도 잘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대학 졸업한 지가 한참 됐는데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사촌형이랑 누나는 월급 타서 선물도 사줬다고 큰엄마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보고 넌 아직도 취업 못했냐고 하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른다니까. 엄마,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누구겠어? 라며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엄마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에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쯤 친구들 대부분이 취업을 했던지라 만날 친구도 없어서 홀로 방황하며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친구 정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야, 나 오늘 일찍 끝나는데 술이나 한잔할까?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날까? 우리 자주 가던 그 호프집에서 만나자. 한 5시쯤이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지. 라는 정수의 말에 먼저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정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자 절친입니다. 정수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면 운동, 미술이면 미술, 하물며 음악까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수 말에 의하면 정순의 엄마는 극성 엄마로 오래전부터 정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정순의 엄마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연습을 하러 바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수는 피아노도 수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엄마로 인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정순의 엄마가 심각할 정도로 극성이었으니까요. 정순의 엄마에 비해 우리 엄마는 사교육 같은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수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집에 찾아왔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쉬다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도 좋다 보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밥을 2공기씩이나 먹었는데요. 어느 날은 정수를 데리러 온 정순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걱정스레 말했어요.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인데 우리 정수가 도통 잘 먹질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수가 잘 안 먹는다고요? 예, 뭘 해주면 잘 먹질 않네요. 참 이상하네요. 우리 집에서는 밥을 2공기씩이나 먹거든요. 민호는 밥을 2공기씩이나 먹는다고요? 진짜 부럽네요. 아니요. 민호가 아니라 정수가 밥을 2공기씩이나 먹는걸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정수가 밥을 그렇게나 많이 먹는다고요? 그럼요. 특히나 청국장을 참 좋아하는데 밥에 쓱싹쓱싹 비벼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청국장이요? 그 냄새 나는 걸 먹는다고요? 라고 외치던 정순의 엄마가 미안한 듯 바로 사과했습니다. 냄새 나는 거라고 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청국장을 잘 못 먹어서요. 아닙니다. 청국장이란 음식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암튼 정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밥을 그렇게나 잘 먹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엄마가 정순의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순의 엄마가 완전히 믿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엄마의 닥달로 인해 우리 집에서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쉬다 가곤 했으니까요. 그날 정수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정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오늘 출장 갔었는데 바로 퇴근하라고 하더라고. 이런 날이 많지 않아서 너랑 소주 한잔 하려고 바로 전화했지. 그렇잖아도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집에서 나오던 길이었거든. 왜? 취업 때문에 또 잔소리 하시는 거야?
서류도 통과 못하니까 엄마도 답답한가 보더라고. 나 이러다 평생 백수로 사는 거 아니겠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 들리겠지. 근데 넌 중소기업은 좀 별로지? 정수가 눈치를 보다가 물었는데요.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다 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기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어디 좋은 자리라도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막 소개해줬을 텐데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왜?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이긴 한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작은 회사거든. 근데 사장님도 좋고 평판도 좋은 회사야. 그래? 근데 그 회사에 자리가 있다는 거야? 사실 그 회사가 우리 거래처거든. 근데 사장님이 괜찮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좀 괜찮은 직원 구해놓으면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만두고 그런다나 봐. 근데 내가 볼 때는 꽤 유망한 회사거든. 그래서 나보고 한번 지원해보란 거지? 내 생각에는 우선 그 회사에서 경력을 좀 쌓고 그러면서 이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 지금처럼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내가 네 절친이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 알고는 있는 거지? 당연하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너는 믿잖아. 그럼 나 그 회사 한번 지원해볼까?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네가 소개해준 회사라고 하면 엄마도 안심하실걸?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정수도 싫지는 않은 모양으로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정수와 한참 동안 수다를 떨다 집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폭풍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술이나 마시고 다닐 때야? 어쩌려고 그래? 오늘은 정수랑 한잔했어. 오늘 평일인데 바쁜 정수랑 무슨 술을 마셔? 시간이 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수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줬거든? 일자리? 어딘데? 중소기업인데 그냥 작은 회사인가 봐. 근데 정수가 볼 때는 경력 쌓기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지원해볼까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제가 오늘 띄우자마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뭐가 어때? 정수가 소개해준 곳이라면 무조건 가야지. 그렇지? 내 생각도 그래. 정수 말로는 거기서 경력 좀 쌓고 이직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럼 언제부터 출근하는 건데? 나 아직 입사 지원서도 안 냈는데 출근 얘기는 진도를 너무 나갔지. 그럼 바로 입사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정수가 얘기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서류랑 면접 둘 다 통과해야 돼.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라며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비록 작은 회사긴 했지만 엄마 얼굴에 차츰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싶었거든요. 얼마 뒤 저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하고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정수가 말한 것처럼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일도 배우고 따로 공부도 하면서 스펙을 쌓고 있었는데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활기를 찾은 제 모습에 부모님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거의 완벽하게 알아갈 무렵 갑자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반년쯤이 지나갈 무렵 사장님 아들이란 사람이 이사 자리에 앉았는데요. 사장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성이 최악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팀장님에게 반말조로 말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일도 제대로 배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조용하던 회사가 시끌시끌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조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기에 다들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부서 여자 선배가 제게 귀뜸을 해줬어요. 민호 씨, 사장님 얘기 못 들었지? 사장님 얘기요? 어떤 얘기요? 내가 살짝 들어보니까 사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 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얼핏 듣기로는 대장암 같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초기라 수술하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데 혹시나 잘못되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던 아들을 급히 들어오게 했다나 봐. 이건 나도 들은 건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사모님이 외국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을 하던 선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춰서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있을 때 허구한 날 사고치고 그런 모양이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어?
거기서도 참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다나 봐. 하지만 사장님이 암이란 소리 듣고 어쩔 수 없이 급히 들어오라고 한 거지. 사장님 참 좋은 분이신데 그런 분한테서 어쩜 저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게요. 보니까 나이도 훨씬 많은 팀장님한테도 막 반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그게 일부러 반말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그랬는데? 상준 대리님이요. 사장님 아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존댓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러다 회사 큰일 나게 생겼다니까. 들어보니 일도 제대로 배울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 간다고 하더라고. 우리 회사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나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암튼 보통 큰일이 아니야. 지금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어제는 글쎄 직원들이 마시는 믹스커피 값도 아깝다면서 줄이라고 했대. 다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네요. 내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이 회사 오래 못 다닐 것 같으니까 민호 씨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동안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쉽게 결정을 못 하겠네요. 맞아.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은 심정이야. 차라리 사장님이 악덕 사장님이었다면 미련 없이 떠났을 텐데 아프신 와중에 배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들 사장님 아들 갑질을 그냥 참고 있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는 하라는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병소 사장님 인품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사장님 아들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요. 아주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에 간다고 하면서 제게 운전을 부탁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 아들이 뒷좌석에 타자마자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돈 맛이라니까. 김 기사, 출발하자고. 저는 기사는 아닌데요. 내가 앞으로 이 회사 사장이 될 건데 내가 기사라고 하면 기사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상황에 따지고 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에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요. 그 뒤에도 사장 아들의 횡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 아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용으로 사용한 제 차 기름값 입금이 안 된 것 같다고 격리 직원에게 물었지만 사장 아들이 주지 말라고 했다는 말에 사장 아들에게 찾아가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깟 기름값이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기름값을 청구하고 그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대충 넘어가자고. 내가 당신 이력서 봤는데 우리 회사 나가면 어디 갈 곳도 없잖아. 그러니 눈치껏 살라고. 사장 아들이 어찌나 뻔뻔하게 말을 하던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돌아서 나온 뒤 이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사장 아들이 불러서 갔더니 또다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기 세워져 있는 캐디백 보이지? 저거 여기 적혀있는 주소로 갖다 주고 그쪽에서 뭐 하나 주는 거 있을 거야. 난 술 약속 있으니까 그거 받아와서 나한테 주고 가. 여기서 왕복 2시간 거리고 차도 막힐 것 같은데 갔다 오면 많이 늦을 텐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다녀와야 할 거 아니야. 저기 캐디백에 골프채들 엄청 비싼 거니까 조심히 들고 다니고. 알아들었으면 그만 나가봐. 사장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 채 캐디백을 실은 뒤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와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한 할머니와 젊은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어 일단 차를 세우고 2사람에게 다가가던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어디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여자가 힘겹게 말을 하는 모습에 정신없이 2사람을 제 차에 태웠는데요. 구급차를 불렀어야 했지만 워낙 경황이 없기도 했고 마침 큰 병원 하나가 회사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다 2사람 다 의식은 있었기에 빨리 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자마자 할머니가 제 차에 다시 구토를 했는데 눈밀러로 살짝 보니 뒷자리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멀지 않아 금방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의사에게 두 사람의 상태에 대해 본대로 얘기하고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간호사분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기다리라는 말에 차마 자리를 뜰 수 없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 말로는 열사병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열사병 걸린 사람을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 급히 뛰어들어왔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간호사에게 들었던 모양인지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어머니랑 제 딸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차가 엉망이 됐다고 하던데 우선 이거 가지고 가서 세차 맡기시겠어요? 남자분이 제 앞에서 지갑을 펼쳤는데요.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했고 그 돈을 한 움큼 잡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세차할 때 쓰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차도 좋은 차가 아니라 제가 청소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꼭 세차장에 맡기셔야 합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할 거예요.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던 건지 더 지체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럼 저는 어머니랑 딸한테 가봐야 해서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차량 청소하시는데 부족하면 이번으로 꼭 연락 주세요. 남자분이 명함 한 장을 건넸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분이 사라진 곳을 한동안 바라만 보다가 손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제 손에 명함 한 장과 5만 원권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명함을 자세히 보니 땡땡 주식회사 대표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조용히 병원을 나왔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에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는데요. 곧 전화벨이 울렸고 사장 아들이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직도 도착 안 하고 어디냐고? 저기 일이 좀 생겨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그럼 너 지금까지 농땡이 친 거야? 농땡이 친 만큼 월급에서 깔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내가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일 마치면 이 술집으로 와. 사장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저도 머리가 하얗게 된 채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개인 심부름을 하는 것도 그런데 월급까지 까겠다니요. 결국 잔뜩 폭발한 제가 사장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월급을 까? 그동안 당신이 개인적으로 심부름시키고 기름값도 안 준 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회사에 일하러 왔지 당신 개인 심부름하러 온 줄 알아? 야! 너 미쳤어? 당신? 그래, 나 미쳤다. 이따위 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닌 줄 알아? 그지 같은 회사 간둘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너 그 캐디백은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가서 사무실에 던져두고 갈 거니까 네가 가져다 주든지 맘대로 해. 이번에는 제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캐디백인가 뭔가를 사무실에 넣고는 제자리로 가서 짐을 챙겼는데요. 퇴근하지 않고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던 선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 아들, 아니지, 그 인간이 저보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려고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진짜 더는 못 다니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선배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며 사무실을 나왔는데요. 그날 선배의 표정이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세차장에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 내부가 너무나 엉망이어서 25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만 했는데요. 워낙 많은 돈을 받았다 보니 세차비를 내고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제가 건네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할머님이랑 따님 병원에 모셔다 드린 사람입니다. 아, 예.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근데 혹시 돈이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돈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요. 제 차비가 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남은 돈은 제가 다시 입금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입금이요? 네. 어제 경황이 없으셔서 모르셨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 말에 한동안 침묵만이 감돌았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전화가 끊겼나? 아닙니다. 전화 안 끊겼어요. 저기 그러지 말고 만나서 돌려주는 건 어때요? 그렇잖아도 우리 어머니랑 제 딸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남자분이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그러는데 안 될까요? 아, 그럼 언제 뵈면 좋을까요? 두 사람이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해서 이번 주 주말 점심 어때요? 네, 저는 그때 괜찮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주말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날과는 다르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과 그 남자분이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근데 다들 갈 길 가느라 신경도 안 쓰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젊은이가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건강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이 더운 날씨에 두 분은 왜 거기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내내 너무 궁금해서 그만. 제가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사실 보다시피 우리 손녀가 갑작스레 살이 많이 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종일 집에서 휴대폰만 하길래 내가 억지로 끌고 나갔다가 이런 병고가 일어났지 뭡니까?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 나갔는데 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진짜 열사병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휴대폰까지 두고 나와서 연락을 할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면서 어질어질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난 그렇다 쳐도 할머니가 잘못될까봐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희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걸요. 근데 그 날씨에 운동은 너무 무리였던 것 같네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할머니가 어찌나 잔소리를 하면서 끌고 나가던지 억지로 나갔는데 구토도 밀려오고 어지럽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햇빛을 봐야 우울증이 안 걸린다고 데리고 나간 건데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열사병으로 저 세상 갈 뻔했죠 뭐. 넌 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게 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 그치만 열사병 덕분에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어. 눈앞이 노래지는데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여자가 알 수 없는 소리를 했고 할머니와 아빠라는 분이 흠칫 놀라는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참 이상했던 것이 예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마음이 편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나는 돈을 더 받아내려고 전화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셨나 본데 돈을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양심상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날 두 분 덕분에 고민만 하던 결정도 하게 됐고요. 결정이라니요? 무슨 결정을? 아, 그동안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그만둘까 고민만 하고 쉽게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회사에서 잘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회사에서 잘리다니요? 그럼 설마 우리 때문에 잘렸다는 말이에요? 결과로만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사장 아들 인성이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제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할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뒤 즐겁게 식사를 한 뒤 집에 돌아왔고 다음날부터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한 3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자분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혹시 취직은 했나 해서요. 지금 여기저기 서류 넣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시간 나면 우리 회사에도 입사 지원해볼 생각 없어요? 네? 사장님 회사예요? 때마침 우리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니까 한번 지원해봐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전화를 끊고 회사를 알아보니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결국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고 면접까지 합격했는데요. 며칠 뒤 출근을 해서 발령받은 부서로 갔더니 그때 그 젊은 여자가 팀장으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와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아, 따님이라. 원래 여기서 일하다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한동안 회사 못 나왔었는데 그때 그 일 이후로 다시 열심히 살기로 했거든요. 암튼 반가워요. 생명의 은희님.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 사장 아들과는 다르게 사장 딸이었음에도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같은 팀 대리 한 명이 제게 물었어요. 팀장님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원래 말수도 적고 그렇거든요. 근데 민호 씨랑 있으면 잘 웃고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어쩌다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우울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민호 씨가 입사한 이후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울증이요? 그게 사실은 대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사에 잘생긴 팀장 하나가 있었거든요. 학벌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직원들이 다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팀장님이랑 둘이 사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남자 팀장이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데 돈 때문에 팀장님이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둘이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양다리 걸친 여직원 한 명이 사장님한테 일러 바쳐서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충격으로 지금까지 팀장님이 우울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라며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팀장님이 제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정성스레 대답을 해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 사장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잔뜩 얼어붙은 채 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할머님이 방긋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왔어? 그동안 잘 지냈지? 네. 할머님도 잘 지내셨죠? 당연하지. 열사병으로 요단강 건널 뻔하다가 돌아왔는데 앞으로 오래오래 잘 살지 않겠어? 원래 한번 죽다 살아나면 명이 길어지기 마련이거든. 자네 덕분에 오래오래 살 수 있겠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장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요. 왠지 모르게 할머님은 조금 편했기에 제가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할머님이 장난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 이제 큰일 났어. 네? 큰일이요? 내가 몰래 엿들었는데 우리 손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았다며. 네?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우리 손녀랑 자네 둘만 빼놓고 회사 전체가 다 알고 있던데. 자네 이제 큰일 났으니까 맘 단단히 먹으라고. 어떻게 하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만. 화나셨다면 어떡하죠? 제가 금방이라도 울 듯 대답을 했는데요. 할머님이 큰 소리로 웃으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자네한테 다짐 받으려고 불렀을 게야. 네? 다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했으니까. 라며 할머님이 저를 데리고 소파에 앉아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부디 우리 소녀 눈에서 눈물만 나지 않게 해주면 된다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착실한 신랑이 돼서 옆에 있어주게나. 우리 아들도 그 당부하려고 자네를 부른 걸 테니까. 할머님의 말에 말문이 막힌 채 멍이 앉아 있었는데요. 잠시 후 사장님이 불러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 다 필요 없고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해. 우리 딸이랑 사귀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 자신 있나? 그러니까 절대 한눈 팔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야. 네, 저는 그럴 위인도 못 되는걸요. 암튼 그 약속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얘기 들었겠지만 우리 딸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같이 유학길에 올랐으면 좋겠거든. 유학이요? 우리 딸은 벌써 갔어야 했는데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못 갔거든. 근데 자네랑 결혼하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 부탁 들어줄 수 있겠나?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랬잖나. 사람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자네는 딱 우리가 찾던 사람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물론 자네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겠지만 우리 딸에 대해 부모님께 잘 좀 말해주게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처럼 친근한 느낌이었는데요. 대화를 하는 내내 사장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가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기에 장인어르신이 공부를 더 하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유학 중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에 저를 힘들게 하던 사장 아들이 그 식당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놀랐고 그 사장 아들도 놀란 채 한동안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그 식당이 한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다 보니 마주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옷차림을 보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린 채 식당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미국 유학을 하며 알게 된 지인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냥 한국에서 잠깐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 한인사회에서 소문이 무성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던 아버지한테 팽당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아팠다가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던데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으로 온 모양인데 그나마 어머니가 보내오던 돈도 무슨 일이 있는지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한국에 안 들어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여기서만 살아서 여기가 편하대요. 곧 죽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전에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떨어진 거지가 되다 보니까 지인들도 다 등 돌리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살기 힘들어지면 알아서 한국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말아먹다시피 해서 아버지가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사고치고 다녀서 마지막 기회를 줬던 건데 그것도 걷어차버린 거죠. 라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더 마주쳤는데 여기저기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으로 비약이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